지금 보시는 이 여인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 모두 임신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후궁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은 그 누구도 찾아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궁궐의 공식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왕께서 이 후궁들을 방문하신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모든 증거는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김처선, 나이 38, 왕의 약방을 관리하는 환관. 하지만 잠깐, 환관이라고요? 환관은 임신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바로 내 무기야. 도대체 어떻게 환관이 10명의 후궁을 임신시켰을까요? 특별한 약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왕을 완벽하게 사칭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김처선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15의 나이에 궁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환관이 되는 것.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20년이 흘렀습니다. 김처선은 이제 궁궐 약방을 총괄하는 고위 환관이 되었습니다. 왕의 보약을 직접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참 오래 기다렸어. 이제 때가 왔어. 하지만 그가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자신감 있게 만들었을까요? 어느 날 김처선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요. 환관이기에 후궁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남자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그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약방을 관리하기에 어떤 약이든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이 여자를 범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바로 그거야. 그게 내 방패야. 그날 밤부터 김처선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붉은색의 이 약. 겉으로는 임신을 돕는 보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 무엇을 속인다는 걸까요? 이 약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환관인 그가 도대체 어떻게? 김처선은 신중하게 첫 번째 목표를 정했습니다. 수건 박씨, 25살. 5년 전 아름다운 자태로 후궁에 간택되었지만 왕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5년째 기다리고만 있어. 이대로 늙어갈 순 없는데. 저 여자다. 절박한 여자. 절박한 사람은 쉽게 속는 법이지. 김처선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궁궐에 종이 울렸습니다. 수건마마 김처선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마께서 요즘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약병을 내밀며 이 보약을 드시면 기력을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마마, 정말 괜찮으십니까? 5년입니다. 벌써 5년이나. 그만하십시오. 마마, 저는 그저 마마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주위를 살피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혹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무슨 말씀을? 환관이 감히 어찌 그런. 마마, 진정하십시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기만 하면 왕자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 어떻게 아이를? 이것은 보통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게는 마마가 모르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김처선이 방을 나간 후 수건은 밤새 그 약병만 바라보았습니다. 황간이 무슨 수로 나를 임신시킨다는 거지. 말도 안 돼.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만약 정말로 가능하다면 5년 전 화려한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왔던 날 왕자를 낳아 왕비가 되는 꿈. 5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는 젊지도 않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하지만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깊은 밤 수건은 조용히 김처선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마, 부르셨습니까, 마마? 그 약을 정말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게 맡기십시오. 오늘 밤 이 약을 드십시오. 그리고 깊이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수건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먹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왕자를 낳을 수 있게 해주소서. 약은 생각보다 빨리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어지러워. 너무 졸려. 이상해. 왜 이렇게 정신이.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약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밤중 모든 등불이 꺼진 완전한 어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건은 약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마,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전하께서. 그녀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께서 드디어 자신을 찾아오신 꿈을.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정말 왕이었을까요? 황간 김처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건은 조심스럽게 의녀를 불렀습니다. 마마, 축하드립니다. 정말입니까? 분명합니다. 태기가 있으십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5년을 기다렸는데, 그날 밤, 정말 전하께서 오신 게 맞겠지. 너무 어두워서 얼굴도 못 봤는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마. 대감마마, 정말 그 약이. 조용히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입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들었어? 수건이 임신했대. 어머, 전하께서 드디어? 아니래. 전하께서 가신 적이 없대. 그럼 어떻게? 특별한 약이 있다는 소문이. 약? 무슨 약? 김처선 대감께서 주신 그 약만 있으면 나도 왕자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절박한 후궁들의 눈빛이 모두 한 곳을 향했습니다. 약방, 김처선에게로. 그리고 일주일 후 예상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감마마, 잠깐만요. 귀인마마, 무슨 일이십니까? 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건마마께 주셨다는 그 약. 마마, 그것은 저에게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발입니다. 저는 7년입니다. 7년째.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소용이 씨, 30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 피해자 수계정 씨, 정말 안전한 건가요?
수건마마와 귀인마마를 보십시오. 모두 성공하셨습니다. 5번째, 6번째, 후궁들은 서로 경쟁하듯 김처선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 약을 제발 저만 남겨질 순 없어요. 다들 임신하는데 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붉은 약, 깊은 잠, 어둠 속의 방문자. 하지만 그 방문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 후 김처선은 혼자 약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이나 되는군. 환관이라고? 하? 나는 왕보다 더 많은 여자를 가졌어. 완벽해. 완벽한 계획이야. 아무도 진실을 모르지. 아무도 절대 알아낼 수 없어.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왕실 의뢰를 위해 모든 후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모두 임신을.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 동시에.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 나는 분명 이들을 찾아간 적이 없는데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명이라는 숫자 너무 많았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혼자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10명, 10명이나. 수건 박씨, 내가 찾아갔나? 없다. 귀인 최씨, 소용이 씨, 한 명도 없어. 그렇다면 대체 누구냐? 누가 감히 내 후궁들을. 당장 승정원을 소집하라. 모든 기록을 다시 조사하라. 궁궐의 모든 남자를 조사하라. 밤새 긴급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수건 박씨 관련 기록, 전화 방문 기록은 없습니다. 귀인 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용이 씨, 수계 정 씨, 모두 없습니다. 10명 모두 전하께서 방문하신 기록이 단 한 건도. 그렇다면 이것은 왕실에 대한 모독입니다. 즉시 전하께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임신한 후궁 10명이 소집되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전하께서는 너희들을 찾아가신 적이 없으시다. 기록에 단 한 건도 없다. 그럴 리가. 분명 전하께서. 저도 그날 밤 전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본 것이냐? 얼굴을 확인했느냐?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라고 확신하느냐? 그럼 그날 밤 누가? 상궁이 하나씩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에 무엇을 했느냐? 저는 약을. 무슨 약? 김처선 대감께서 주신 붉은 약을. 너는? 저도. 김처선 대감께. 너도 김처선이냐? 네. 모두 대답하라. 김처선에게 약을 받은 자 손을 들어라. 저희 모두입니다. 모두. 김처선. 그놈이다. 그놈이 범인이야. 상궁이 급히 왕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범인을 찾았습니다. 누구냐? 김처선입니다. 환관이. 어떻게? 후궁들이 모두 그에게 약을 받았다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은 후 깊은 잠에 빠졌고 그때 누군가 찾아왔다 합니다. 감히 짐을 사칭하여 당장 김처선을 잡아들여라. 도망치기 전에 즉시 명을 받들겠습니다. 무사들이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약방을 포위하라. 예, 김처선, 왕명이다. 무슨
꿇어라. 놓아라. 오해다. 이것은 오해야. 입 닫혀라. 내 놈의 죄는 만천하가 다 안다. 환관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환관이라고. 그렇습니다. 김처선은 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을까요? 김처선은 쇠사슬에 묶여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엎드려라. 고개를 들어라, 김처선. 전하. 소인은 억울합니다. 입 다물라. 내가 내 후궁들에게 약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보약이었을 뿐입니다. 보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10명이 모두 임신을 했느냐? 내가 환관이면서 어떻게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단 말이냐? 김처선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환관입니다. 어찌 여자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함입니다.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그렇다면 10명의 후궁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모두 내게 약을 받았다 했다. 약은 맞지만 그것은 정말 보약이었고 임신과는 아무 상관이. 닥쳐라. 너의 거짓말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순순히 말하거라.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떻게 했느냐? 형틀을 가져오라. 김처선은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어떻게 했느냐? 소인은 환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말하라. 진실을 말해. 아닙니다. 으악. 내가 정말 환관이냐? 정말 혼자서 한 일이냐? 그것은 무엇이냐? 숨기는 게 있느냐? 멈춰줘. 말하겠어. 모두 말하겠어. 왕 앞으로 다시 끌려온 김처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임신을 돕는 약이라 속이고 실제로는 강한 수면제를 섞었습니다. 후궁들이 약을 먹고 깊은 잠에 빠지면 한밤중 모든 등불을 끄고 전하께서 오셨다고 속삭였습니다. 감히 짐을 사칭했다고? 용서하소서. 전하, 환관이 어떻게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소인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 쌍둥이 형제입니다. 소인은 환관이 되었지만 형제인 형은 일반 남자로 살았습니다. 소인이 약을 먹여 후궁을 재운 후 밤중에 형님을 궁궐 안으로 몰래 들였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전하인 척 후궁들을 신하 한 명이 기절했습니다. 김처선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인과 형님은 얼굴이 똑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구별할 수 없었죠. 소인이 후궁에게 약을 주고 후궁이 잠들면 형님을 불렀습니다. 궁궐 담 너머로 몰래 들어오게 했습니다. 후궁들은 약에 취해 몽롱했고 어둠 속에서 전하의 목소리를 들으면 전하께서 오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형님은 새벽 전에 빠져나갔고 낮에는 궁 밖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인 소인이 범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범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김처선의 자백 후 즉시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처선의 형을 잡아라.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오? 내가 김처선의 쌍둥이 형제냐?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입 닫혀라. 내 동생이 모두 자백했다. 처선아, 내가 말했구나. 우리 약속은 어찌 된 거냐? 2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형장에 두 개의 형틀이 나란히 세워졌습니다. 죄인 김처선, 왕을 사칭하고 왕실을 더럽힌 죄. 죄인 김처원, 왕실 후궁을 범하고 공모한 죄. 모두 능지처참에 처한다. 형, 미안해. 내가 환갑만 되지 않았어도 우리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조선시대의 가장 잔혹한 형벌. 쌍둥이 형제는 함께 태어나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환관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니. 그래서 가능했던 거로구나.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후궁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녀들도 피해자다. 하지만 전하, 왕실의 혈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고 있다. 10명 모두 폐위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 아니 됩니다. 전하, 저희는 속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왕실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명의 후궁, 화려한 옷을 벗고 궁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절에 들어가 평생 참회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왕자의 꿈은 이렇게 악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환관이 후궁 10명을 임신시킨 사건. 그 비밀은 바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야담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